한국 주식이 미국, 일본에 비해서 못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S&P 500은 5년 동안 83%가 올랐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5년 동안 6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22.7%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일본 증시 상승분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국과 다르게 한국의 산업 구조는 일본과 많이 겹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3월에 도쿄증권 거래소는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 투자할 수 있게 일본판 밸류업을 진행했어요. 배당금 늘리고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 환원에 힘썼습니다. 일본 공적연금과 중앙은행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가중치를 부여한 지수를 만들어서 일본 주식을 매입합니다. 모범생 기업에 자금이 들어가도록 돕는 거죠. 버핏이 2020년부터 일본의 상사 주식을 열심히 샀었는데요. PBR이 낮았고요. 현금 흐름이 좋았고 배당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5년 전 대비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5대 상사 주가는 3배에서 4배가 올랐습니다. 한국도 밸류업에 성공한다면 이렇게 3배, 4배씩 오르는 주식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국내 상장사들 10개 중에서 6개는요, PBR이 1배도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만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가진 자산은 많은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배당을 안 합니다. 회사가 성장을 하고 큰 투자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성장을 충분히 하고 이제 성숙 단계가 되면은 새로운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다려왔던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려줘야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최대 주주는 배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 2천만 원 넘는 배당소득세가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면요, 최대 49.5%의 세율이 나와요. 100억을 배당으로 받아도 50억이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냥 그러느니 회사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데 쓰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배당이 아니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런 방법으로 주가가 5년 동안 11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내 많은 최대 주주들은요,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상속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6천억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요, 상속세 50%에 경영권 프리미엄 20% 할증이 붙어서 3,591억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최대 주주들이 주가를 올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경영권을 포기할 최대 주주는 거의 없을 거예요. 즉 밸류업이 효과적이려면요, 상속세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재벌들은 사업보다 주가를 안 올리고 상속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한국 주식 투자자는 기다리다 지쳐서 미국 주식으로 떠나고,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 잃고 주식은 안 사고 파생놀이는 하고 있고, 유동성이 증시에 안 들어오니까 꾸준히 오르는 업종이 없고 단타 투자장이 되고, 기업 사냥꾼과 리딩방이 엮여서 테마주로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두는 것보다는 제도의 개선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배당소득세 모두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벌어서 남은 돈에 대해서 법인세를 냅니다. 이미 한번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면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주는데 2번의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상속세도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자녀에게 전해지면서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2번의 세금이 징수되는 거죠. 미국과 일본은 기업 간의 배당에는 배당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주사를 가지고 계열사를 지배한다면요, 지주사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으니까 계열사는 배당을 부담없이 할 수 있고요, 계열사는 배당이 늘어서 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주사는 계열사 지분 가치보다 시총이 적게 오르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도 덜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세금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거래처를 뚫을 때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구받습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세금이 미납되면 사업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세금이 밀린다는 거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다는 뜻이에요. 저도 한 달마다 고지서가 돌아오는데 가끔씩 무섭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불경기 때 요긴하게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그게 경정청구입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듯이 사업자들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사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많이 냈는지도 몰라요. 알았으면 더 내지 않았겠죠.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 돌려받을지도 모르고요, 소액이라고 생각해서 경정청구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비즈앱인데요,
비즈랩은 지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에서 만든 서비스로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에서도 투자를 받았어요. 세무 전문가가 직접 개발하고 검증한 곳입니다. 아임뱅크, 카카오페이 사장님 플러스 K뱅크 등과도 제휴를 한 곳이에요. 이렇게 내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할 때 비즈랩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됩니다. 방법도 간단해요. 비즈랩 환급에 들어가서요, 내 환급금 조회하기를 누르고요,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한번 해줍니다. 그럼 AI가 자동으로 세금 신고 내역을 분석해서 환급금을 계산해줍니다.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적게 나와도 조회는 무료이기 때문에 내는 돈도 없어요. 사업자 평균 환급금이 960만원이니까 한번 조회해보세요. 30초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이중으로 검토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거예요. 여기 더보기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환급금이 5천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고용 인원이 많은 편도 아니다 생각했었는데 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해보면 좋으냐면, 첫 번째로 세금을 납부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두 번째는 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는 사업자, 5년 이내 폐업한 사업자,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적용 대상자,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가는 환급금을 꼭 조회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환급금에다가 이번에 조금 더 돈을 보태서 월드비전에 기부를 했어요. 뉴스 검색하시면은 정말 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를 하다 보면요, 고용증대 부분에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환급을 받았다가 나중에 고용 인원이 줄었을 때나 조건을 충족 못해서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비즈랩은 정직한 기업이에요. 앞으로 발생할 환급액을 과도하게 받지 않고요, 100% 책임 환불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분 불이익의 발생 우려가 없습니다. 경제가 좋고 장사가 잘 될 때는 세금에 아파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작은 지출 하나에도 아프게 다가오는 사장님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만 견디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